예전에는 우주 개발하면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였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오늘 바로 이 혁명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스페이스 X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잠재력과 그 이면의 위험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열기가 과연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거품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나라 스페이스가 손에 준 무기가 대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우주 산업에서 이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직 계열화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성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부터 우주로 쏘아 올리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한다는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인 셈이죠. 지금 당장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뜯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위성을 만드는 하드웨어 쪽이 65% 이상으로 가장 커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그림은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나라 스페이스의 어떤 미래를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이 꿈꾸는 이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2040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입니다. 나라 스페이스가 뛰어든 이 판이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시죠. 우주 산업에서는요, 헤리티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실전 경력 증명서 같은 거예요. 우리 기술 실제 우주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도 밀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라 스페이스는 이미 이 가장 어렵다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엔진도 여러 개 달아놨습니다. 인류가 달에 다시 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나사의 아르테미스 임무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거고요. 흐릿한 위성 사진을 3배나 선명하게 만드는 독보적인 AI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억 원이 넘는 대형 계약까지 성공시켰으니 성장 동력은 아주 빵빵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잠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서 이 주가를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매출 성장세, 이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냥 하늘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회사의 덩치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손실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바로 스타트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캐시번, 그러니까 현금이 그냥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25배. 이게 뭐냐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무려 25배나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벌어들일 최고의 시나리오를 몽땅 끌어와서 현재 가격에 다 반영해놨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플래닛랩스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거기는 PBR이 1.8배 수준인데 나라 스페이스는 25배가 넘죠.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어쩌면 과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잠재적인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버행 이슈인데요. 앞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물량을 뜻해요. 지금은 묶여있지만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물량이 쏟아지면 당연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그러니까 중립 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 강력한 로켓 엔진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너무 높고 단기적인 위험 요소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로켓에 올라타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만약 새로 진입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35,000원 아래로 충분히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5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이익도 챙기고 리스크도 관리하는 전략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꿈과 차가운 현실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가 나라스페이스가 처한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한쪽 저울에는 나사와의 협력, 독보적인 AI 기술 같은 가슴 뛰는 꿈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 늘어나는 적자, 부담스러운 주가 같은 차가운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나라스페이스에 대한 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저울에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가슴 뛰는 꿈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한 현실의 데이터에 발을 딛고 서시겠습니까?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